그분은 문재인의 육아법이고 네. 우리는 지금 정상의 육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애들 키우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병 있는 것도 필요해요. 문제가 있는 애들 참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질병 있는 애들 자꾸 문제 있는 애들 자꾸 보다 보면 육아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처음부터 요즘 엄마한테 물어보면 육아가 쉬워요 그러면 쉽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애 놓기 전부터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맨날 힘든 거 먹으니까. 네. 쉽고 재밌고 저렇게 키우는 법을 자꾸 보여줘야 애들을 쉽게 키워요. 근데 우린 지금 너무 어려운 것만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거는 환자를 보는 소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다수처럼 이제 돼가지고 엄마들이 맨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더라도 쉽다고 하고 애를 보면 쉬워져요. 근데 어렵다고 하고 애를 보면 쉬운 일도 어려집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 상태하고 맞물리지 않나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문재인의 육아법이고 네. 우리는 지금 정상의 육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애들 키우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지금 애를 키우는 육아는 보통 정상애들을 키우는 육아법을 보통 하는 게 소아과고요. 문제 있는 애들은 또 문제 있는 애들이 필요해요. 그 육아법은 문제 있는 애들은 당연히 그 전문이 그 전문이고 우리는 정상애들 키우고 병적인 수준까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애들 보는 대부분 애들을 보는 육아법은 정상 육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고 네. 사실 질병 없는 거의 95% 이상이 보통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 대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애를 키우는 게 더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눈에 안 띄잖아요. 네. 방송에서 할 때 정상애를 키우는 법이 네. 이 관심을 끌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육아 정보를 늘어놓는데 애를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유튜브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책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한테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체를 다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예를 들어 하나만 삐걱거려도 육아는 큰 문제가 생겨요. 이 육아라는 건 전체를 모르고 육아 정보를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게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린 사람들은 자꾸 유튜브나 이런 거 자꾸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보죠. 그런데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육아 전체를 모르면 자꾸 부분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육아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육아 책을 보면서 전체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육아 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하면 인터넷 유튜브에는 전체가 없어요 사실은. 전체를 하려고 하면 제가 영상을 대충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의 3,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가지고는 사실은 전체를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봐야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첫째 문화를 갖다가 전체를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는 게 사실 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질병 위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질병 보는 거, 접종하는 거, 그 다음에 육아 상담이 거의 3분의 1씩 돼가지고 수익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육아 상담 쪽은 수익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걸 안 해요. 애 키우는 게 문화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를 못 키워요, 사람들이. 애를 키우는 정보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국가에서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이 문화적으로 애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있어요. 정보는 있는데 이게 애를 키우는 부모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 와닿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육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포맷도 없고 연구소도 있고 다 있긴 있는데 사실 저같이 실제로 환자를 보고 맨날 부모를 보는 사람 볼 때는 그래가지고 되질 않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 키우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만든 정보를 실제로 이용해서 애를 쉽게 키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지금 보면 애 키우는 게 쉽다라는 생각도 없잖아요.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쉽게 키우는 문화가 붕괴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쉽게 키울 수 있는 문화적 육아 방법을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안타까운 거죠. 왜 20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애를 키우다가 내가 만약 부모가 너무 엄해가지고 내가 마음의 상태부터 그러면 틀은 유지하면서 그러면 좀 배려를 잘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지금 그 틀을 없애버린 거예요. 부모 권위, 위기 이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애가 부모 말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지금 무너뜨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지 모든 게 유지됩니다. 이 권위라는 게 실제로 동물 사회에서 권위가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부모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이게 가장 자연적인 건데 우린 그 가장 자연적인 것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갖다가 마치 권위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애 키우는데 전 세계에서 산후조리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걸 내가 애 놓으면 내가 애 돌보는 게 힘들다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졌어요. 지금 다른 나라 아무도 산후조리가 없어요. 애 놓으면 부모가 봐요. 근데 우린 애 키우면 애를 내가 보는 거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지 않는 한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부정적인 문화가 지금 만들어진 건데 문화를 붕괴시키는 거는 몇 년이면 돼요. 복구하는 데는 10년이 10년 걸려요.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저출산이 그런 애 키우는 문화가 붕괴됐어요. 애를 한 명을 못 키운다니까요. 혼자서. 그럼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화 복원을 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애를 키우는 게 쉽다, 재밌다, 즐겁다. 그럼 방송에서 애 키우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쉽다는 이미지만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애 키우기 어려운데 왜 쉬운 것만 보여주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도 애 어떻게 키워요? 실제로 쉬워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 90%는 아니 어떻게 쉽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 키우는 걸 쉽다 생각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애를 2명, 3명 놓잖아요. 재밌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도 왜 놓는데? 재밌으니까, 쉬우니까. 그리고 애 키우는 게 보람차니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거는 부모 위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 육아법은 그건 가짜 육아법이에요. 항상 살 때는 부모 위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위주로 살면서 애가 부모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듯이 부모가 권위가 있고 위기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한계를 명확히 정해주고 애한테 무조건 따르게 하면서 적당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육아법을 하면 애들은 쉽게 키울 수 있고요. 항상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애가 크는 게 중요해요.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말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부모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야 돼요. 지금 보면 수많은 영어, 교재, 그 다음에 학원 이런 거 하는 돈 안 들이고 애를 키울 수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돼요. 지금 애 키우는데 돈을 쓰는 바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후 대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돈을 안 쓰고 애를 키울 수 있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릴 때 안 가르치고 들어가면 애가 피해를 볼 정도로 지금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지금 부모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자 안 배워가면 한글을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안 하고도 애를 키울 수 있게 학교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말로만 선행교육 하지 말라가 아니고 선행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육아법을 지금 사실 부모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걸 세팅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러면 애 키우는데 지원할 생각하지 말고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애기 위주 육아를 하지 말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육아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너무 애한테 많은 걸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한 5% 부족하게 그러니까 애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을 믿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공부해가지고 좀 자신감을 더 키우고 애도 잘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 돼요. 너무 애한테 매달리지 말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애를 2명, 3명 놓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 올리는 거지 수입도 안 하고 있잖아요.